아, 반갑습니다. 아, 바하신앙 한국전례 100주년 기념 웨비나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가 시인 김억이, 원래 제목은 이제 소개한 바하신앙 이렇게 정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인 김억이 극찬한 새로운 종교 바하신앙, 이게 뭐 하여튼 딱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극찬을 했는지 그 정황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아마 문단에도 어떤 김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제 논문 자료를 하나 올렸는데요. 제가 2003년 한국 이슬람학회 학회지에다 발표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1년간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거를 쓸 때 사실은 국내에 있는 수많은 자료를 다 찾았어요. 심지어는 사전 이런 것까지. 도대체 바하이를 언급한 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다 일일이 다 찾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많지 않았고 여기 적었듯이 바하이교를 국내 최초로 소개한 글은 1921년 9월 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신정교 바하이운동이라는 짧은 기사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바하이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면서 1955년에 한글로 된 최초의 바하이 소책자 현대의 신앙이 서울 바하이 그룹에 의해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래 각종 백과사전류를 비롯해서 중동 관련 역사서 혹은 종교학이나 이슬람 관련 서적, 특히 번역서 속에 바하이 혹은 바하이 교에 대한 언급이 간헐적으로 이제 한글 자료에 발견이 되는데, 그리고 또 앞에서 제가 이제 앞에 다른 자료를 갖다 좀 주겠습니다만, 외래 신흥종교 혹은 이슬람교에 속한 하나의 종파로 소개한 단편적 글은 몇 편 있었으나 바하이교를 독립적으로 소개한 논문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쓰면서 이게 최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인 김억이 바하이 신앙에 대한 쓴 글은 이건 완전 논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가 아니란 얘기죠. 어때서 그런지 제가 이제 곧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발견을 제가 오늘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이것을 발견하게 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이제 디지털 이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1920년 우리나라에서 신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소위 종이 신문에 나온 거를 전부 다 그 사이에 디지털화를 한 거예요. 제가 2003년에 저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이게 디지털화가 다 안 됐고 하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남일보라든가 그 대구일보라든가 이런 지방 신문도 디지털화가 만약에 되면은 검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은 그 소위 최초로 우리나라에 설립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해서 그 지난 한 100년간 여기 보면 1995년, 2000년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고요. 이 이후에는 물론 인터넷 신문 그래가지고 신문사에서 스스로 다 디지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이 쉽게 되죠. 아무튼 이거를 검색을 하는 과정도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지금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가면요, 옛날 신문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그 1921년 9월 1일자 동아일보 거기에는 바하이 운동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제가 바하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렇게 된 기사가 여기 9건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지난 100년 사이에 조선일보 1건, 동아일보 8건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한 행운이죠. 네. 아니면 이 자료를 갖다 제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 신문을 다 뒤져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그렇게 놀라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 과정에 제가 바로 시인 김억이 쓴 바에 대해서 쓴 칼럼을 발견을 한 겁니다. 와, 인류애의 종교,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의 사랑이 담긴 종교라는 제목으로 보면 종교 이게 1편이고 1924년 제가 나중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전 그래가지고 이건 옛날에는 이게 계속이라는 얘기죠. 계속 전에서 승계한다. 그래서 이게 1편 이게 2편. 그래서 승전이란 말이 이게 사실은 2편이고 그 다음에 3편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1923년에 끝나지 않고 다시 1925년에 역시 김억이 새로운 종교의 교의라고 해서 바하이를 또 소개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바하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걸 바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을 준비하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자료를 검색을 하면서 그야말로 저로서는 보물을 찾은 거죠, 사실은.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전에 어떤 그 글을 김억 그 시인이 남겼는지 그거를 하기 전에 시인 김억에 대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6년, 그러니까 공초 오상순 선생이 1894년에 태어났는데 2년 뒤에 김억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몰라요. 그 왜 모르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문학사 쪽으로는 이분이 그야말로 춘원 이공수 이런 분들과 함께 공초상순 그다음에 뭐 하여튼 기라성 같은 분들과 함께 그 소위 우리나라 문단의 어떤 그런 토양을 소위 그 기초를 갈고 닦은 분이죠.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본 유학을 갔다가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중퇴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곧바로 자기의 모교인 오산학교의 교사가 되면서 계속 이제 시를 쓰는데 다른 시인들보다 또 차이가 있다면 이분이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어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시집도 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타구로의 시, 기탄잘리도 이분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민요시, 그 다음에 한문도 잘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한시도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시, 그 다음에 서양시, 그러니까 아주 시에서는 다방면으로 여기다 보면 현대시의 상징주의 시풍을 정착시켰다. 뭐 이런. 그리고 동인 활동도 많이 해서 폐허, 개벽, 동광, 영대, 조선문단 이런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억은 우리나라 그 문단 그 초창기 그 기초를 다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잠시 이분의 생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6년 11월 20일 평안북도 곽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명은 김희권이고요. 나중에 이름을 김목이라고 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개명한 이름이고 호는 안서 그래가지고 김안서라고도 하는데 1907년에 정주 그러니까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오산학교에서 신문학을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얘기죠. 초중고등학교. 근데 이 정주가 상당히 참 유명한 건데 여기 여러분 오산학교를 들으면 벌써 탁 피리가 오시겠지만 평안부터 정주는 이제 당시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그 길목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깨어있던 분들이 많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춘원 이광수, 그다음에 백석, 김서월 등도 전부 다 여기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공부를 했고 특히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자신의 서당을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만든 오산학교는 소위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큰 교육사의 그 이름을 남긴 그런 학교죠.
아무튼 여기를 졸업하고 나서 일본 게이오 의숙에 가가지고 문과에 입학해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영어를 공부를 하다가 부친이 사망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오산학교에 교사로 부임을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다른 일반 문인들하고는 다른, 제가 보기에는 이 김옥은 일종의 이제 평화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스페란토 운동했던 분들이 주로 이제 평화주의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세계화회를 조직을 해서 회장을 맡아서 에스페란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스페란토의 그 창립 멤버죠. 예. 그리고 1924년, 그러니까 1998년에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4만 붙이면 됩니다. 28살 때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학예부 기자로, 그다음에 문예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28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매일신보, 그리고 해방 직후까지 경성 중앙방송국, 지금으로 치면 이제 KBS죠. KBS에서 근무를 했고, 그러다가 일제 이제 말기쯤 들어서서는 그 국민 총력 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 등등 하면서 이른바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찍히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당시 김옥이 갖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직장을 내던지고 이제 낙향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을 맞고 나서는 그 출판사에서 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까지는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공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서울여상에서도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난을 가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가해동에 있다가 가해동 자택에서 잡혀가지고 납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구경출판사라는 곳에서 교정원, 그러니까 그 글을 갖다 교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좀 일을 했고, 그다음에 1956년, 그러니까 96년이니까 꼭 60세 되던 해에 납북자로 구성된 제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으로 임명됐는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그 바로 자기 고향 옆에 있는 철산의 협동농장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행적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게 북한 사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거만 다시 요약을 했는데요. 1917년에 에스페란토를 강습회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1920년에는 YMCA에서 대규모로 에스페란토 공개 강습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 배우는 것도 좋지만 영어 너무 어렵고 다른 외국어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와 교류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본, 그다음에 특히 공산권 이런 데도 굉장히 동구권 이런 데도 굉장히 널리 에스페란토가 보급이 됐었죠. 네, 거기에 이제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 그 활동은 우리나라에 지금도 아직도 계속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다가 1923년 9월 3일, 9월 23일, 30일에 이게 기사가 똑같은 기사던데 9월 18일자인가 쓴 이 서간문 형태로 쓴 기사인데 에스페란토에 대하여라는 기사를 굉장히 긴 글을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1924년에 그 다음에 아예 동아일보사에 입사를 해서 학예부 기자, 문예부장 등 활동을 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일을 했는데 바로 그 시간 15년, 24년, 25년 그 사이에 동아일보에 3회에 걸쳐서 인류의 종교라고 해서 바하이 신앙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해에 1월 달 동아일보에 다시 이거는 그 사이에 5월부터 그 다음에 7월 사이인데 만약 레오 톨스토이라고 해서 톨스토이를 또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톨스토이가 바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거기 아직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1925년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3회 걸쳐서 인류의 종교라고 해서 바하이 신앙을 소개한 그 다음에 다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동아일보에 또다시 3회 걸쳐서 새로운 종교의 교의 그래가지고 이 바하이 신앙은 앞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바로 이 새로운 종교가 바하이 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갖다 이번 그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발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물을 찾은 거죠. 제가 여태까지 전혀 몰랐던 우리 바하이 공동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언급이 없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1924년 그러니까 1924년 5월부터 8월까지 인류의 종교라고 해서 1편, 2편, 3편을 쓰고 그 다음에 1925년 7월 3일, 8일, 9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새로운 종교의 교의라고 해가지고 다시 씁니다. 당시 동아일보가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읽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을 할 때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에서 평화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문물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뭐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래서 1981년 제가 지난 강의에서 웨비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함석헌 옥에게 바하이 세계본부인 세계정무위원회에서 낸 성명서 약속된 세계 평화를 봤을 때 함석헌 옥이 그걸 전달한 우리 그 바하이에게 바하이가 아직도 살아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 함석헌 선생의 그 시대 사람들 지식인들에게는 바하이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존재가 있고 그런 운동이 있다라는 것이 각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바로 김억의 이 칼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쉽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억이 동아일보 기자로 일한 기간이 1924년 5월부터 1925년 8월까지예요. 즉 28살부터 29살까지인데 거의 그 시기에 바로 그 시기에 바하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게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바하이를 치면은 그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자료를 찾는데 여기 보면은 1, 2, 3 그리고 여기 1, 2, 3인데 이거 찾을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찾고 싶으면은 바하이도 찾지만 그 다음에 바하이로도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은 자료는 검색어가 3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고리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제가 도대체 한 꼭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김억이 6꼭지를 썼는데 그중에 바하이라고 검색을 하고 바하이라고 검색을 해도 5꼭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찾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아예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그 남은 한 꼭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김억이 쓴 칼럼입니다. 김억이 쓴 기사가 나오는 건데 여기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해서 이게 나오면 여기를 클릭하면은 전체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승전 여기 보시면 인류의 종교 그래가지고 1, 2, 3 세 편이 나오죠. 이건 다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새로운 종교의 교육이는데 이게 2, 3만 나오고 1이 없었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찾았냐? 파이로 찾으면 그게 안 나와요. 어떻게 찾느냐면 새로운 종교 이렇게 찾으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새로운 종교를 검색을 하니까 다른 것도 나와요. 에스페란토에 대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억이 쓴 에스페란토에 대하여 요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고
맨 마지막에 붙은 것만 조금 다른데, 아무튼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그 초창기 바하이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바하이 그리고 새로운 종교 이 세 개를 검색을 해야지만 완전하게 다 나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류의 종교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글이 아직도 이제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제 그 독립한 지 일제 강점기죠. 일정기입니다. 소위 일본이 이제 일본의 그 정치가 이루어지던 그 시기죠. 네. 일제 강점기라고도 하고 뭐 일정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라서 한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가끔 일본어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쓰던 말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한자 공부를 잘 할 기회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읽을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마침 그래서 텍스트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에는 이 한자가 전부 다 음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음역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음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김옥이 쓴 최초의 그 바로 바하이 신앙을 소개하는 글인데, 인류의 종교, 그래서 바하이스모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어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 논문은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여기 지금 한자어는 전부 다 괄호 속에다가 그 음역을 해놔서 1년 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워낙 한자말이 많고 또 요즘 쓰지 않는 말이라서 그 해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그렇게 해서 찾은 6편의 동아일보 칼럼을 제가 지금 다 정리는 했습니다.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200자 원고지로 80장, 82장 정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논문 한 편이죠. 예.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다 소개는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소개할 바의 핵심 가르침 여기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그때 이제 김억이 소개한 내용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맞춰서 그 주요 핵심 내용은 소개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도대체 김억이 어떻게 바하이를 소개했기에 제가 시인 김억이 극찬한 새로운 종교라고 했는지, 그 소위 김억이 글의 서두나 혹은 글의 말미 혹은 중간에 바하이 신앙을 나름 이제 해석을 해서 평가를 한 거죠. 어떻게 했기에 제가 극찬이라는 말을 썼는지 그 부분에 해나가는 것만 여러분에게 지금 따로 제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인 내용, 바하이의 역사라든가 바하이의 가르침 이런 것은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잘 썼어요. 정말 완벽한 논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분이 이제 외국어에 능통하고 특히 에스페란토, 영어도 알아서 그 자료를 다 입수를 해서 연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한 편이 나오고 그 다음 한 편이 나올 때까지 거의 1년이 걸렸으니까 이분이 굉장히 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연구를 했구나. 그리고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 제 추측에 공초상순이 필히 자료 제공이라든가 혹은 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아그네스 알렉산더하고의 어떤 그런 연락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김옥의 일기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또 혹시 모르죠. 어디 고서점에 어디 그런 자료가 혹시 또 숨어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김억이 바하이 신앙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중간에 극찬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그 부분만 한